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8세 김영수님은 최근 들어 아침마다 머리가 또렷하지 않은 느낌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지만 식탁에 앉아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간단한 일도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수면 리듬을 조정한 이후 약 3주 만에 아침 집중 시간이 10분 이상 빨라지고 일상 판단 속도도 눈에 띄게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반복되는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멍한 이유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어떤 변화와 연결되는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지금 상태가 뇌피로 신호인지 단순한 컨디션 문제인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은 이 상태가 왜 반복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머리가 또렷하지 않은 상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밤사이 뇌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가장 활발하게 정리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깨어 있어도 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떠 있지만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단순 피로가 아닌 상태라는 점입니다. 김영수 님도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날 컨디션 문제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같은 상태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피곤함은 쉬면 회복되지만 뇌 피로는 잘못된 패턴이 반복되면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오래 자도 아침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상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 불균형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뇌는 회복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수면 부족입니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깊이 잠들지 못하면 회복 과정이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자극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면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기 시작하면 아침 집중력 저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생활 습관이라도 영향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아침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님도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비슷하게 반복되자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하루 시작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한 멍함을 넘어서 기억력 저하나 판단 속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뇌 피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기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변화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님도 생활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 TV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취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반복되면서 뇌 회복 흐름이 계속 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 상태는 전날 밤의 생활 패턴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멍하다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날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는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수면의 질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지금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영수 님이 어떤 기준으로 생활을 바꾸면서 아침 상태가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실제 적용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한 상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면 리듬과 회복 흐름이 깨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더 자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맞추는 데에 있습니다. 김영수 님도 이 기준을 이해한 이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영향이 큰 한 가지부터 차분히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아침 기상 시간 고정입니다. 수면 리듬을 회복할 때는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이 일정해지면 뇌는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졸리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늦어도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수면 흐름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김영수 님도 처음에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졌고 괜히 시작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한 것은 자기 전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뇌를 쉬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 화면을 보면 뇌는 낮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기 전 자극 줄이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밝은 화면 대신 조명을 낮추고 자극적인 정보 대신 단순한 활동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서서히 휴식 상태로 전환됩니다. 정리하면 잠들기 전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수면 흐름이 다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만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는 아침 행동이 다음 수면 상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수면 리듬을 맞추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햇빛을 보면 뇌는 지금이 아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신호를 기준으로 하루 전체 리듬이 다시 정렬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짧게라도 자연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아침 햇빛 보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김영수님은 눈을 떴을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무겁지 않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달라진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기상시간, 자기 전 환경, 아침 햇빛,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뇌 회복 흐름이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수면 리듬은 연결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김영수 님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루씩 이어갔습니다. 이 방식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2주 정도가 지나면서 아침 상태는 점점 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의 느낌이 달라지고 하루 시작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은 결과였습니다. 정리하면 리듬이 회복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 고정, 자기 전 자극 줄이기, 아침 햇빛 보기.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아침 상태는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기준을 유지하면 아침 멍함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느끼는 이 상태가 단순한 피로인지 확인이 필요한 변화인지 구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지금 나에게 더 가까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며칠 피곤할 때만 잠깐 나타나는 경우인지 아니면 비슷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침 집중이 점점 늦어지는 경우인지 지금 내 상태를 떠올리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아침 상태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반복입니다. 이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기간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비슷한 상태가 이어지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 속도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아침 상태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복 흐름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 변화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상태가 2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뇌 피로가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중력뿐 아니라 기억력과 판단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게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늦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상태 변화를 늦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김영수 님도 처음에는 이 상태를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침마다 비슷할까? 이 질문이 생기면서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한 번의 변화보다 며칠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상태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함께 봐야 할 기준은 낮 시간 영향입니다. 아침의 멍한 상태가 오전까지 이어지거나 집중이 필요한 순간마다 생각이 끊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일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 확인이 필요할까요?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점검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 반복되는 경우, 아침 회복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기억력 저하가 함께 느껴지는 경우, 이 기준을 한번 정리하면 확인 시점입니다. 김영수 님도 이 기준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상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때부터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준을 알고 나면 같은 증상도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변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는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흐름이 바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준을 알고 있다면 상태를 바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침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반복되는 흐름인지, 낮까지 영향이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상태를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아침의 작은 변화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도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연결된 변화입니다. 몸은 작은 습관의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도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기준을 바꾸면서 아침 상태가 점점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리듬을 조금만 조정해도 아침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 기준을 바꾸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지금부터의 습관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기준을 알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과 기준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